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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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전의 대변인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좋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곽정근 전 사령관 양심 선언 관련 발언이요.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틀 전에 공개가 됐고 국민의힘 주장은 내란죄 핵심 근거가 된 발언들, 역대 발언들 다 오염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먼저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네.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예. 이 헛된 희망을 좀 그만 버렸으면 좋겠다. 좀 헛된 희망이다. 헛된 예. 희망이죠. 예. 이제 이미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십차변론까지 하면서 네. 곽정근 전 사령관 입에서만 어떤 여러 가지 비상계엄의 내란의 혐의를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제가 100번 양보해서 곽정근 사령관이 없다 하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의 증언 자체가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예. 했던 증언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곽정근 전 사령관만 흔들어서 이분이 뭐가 오염됐다는 식의 어떤 이상한 어떤 이미지를 줘서 예. 뭐 이번 재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헛된 희망을 버리셔라. 네. 헛된 희망을 버리셔라. 예.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예. 것처럼 실제로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증인들 중에서 홍장원 국장원 차장 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좀 주도적으로 어떠한 민주당과 함께 내란 프레임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녹취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것은 특히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의 그냥 지인과 경제적인 어려움, 본인이 앞으로 뭐 내란죄로 엮일 것 같다라는 이제 협박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족들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내용은 굉장히 진실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맞지가 않아서 한 차례 더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이미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결심이 되어 있고 네, 뭐 네.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뭐 선고기일만 남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녹취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그동안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면 헌재에서 이것을 한번 변론 제기를 해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했던 것처럼 한 차례 정도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 이게 그저께 밤에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가고 예. 어제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곽종근 사령관 변호인 측에서 접견을 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뭐 회유됐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본인이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양심 선언하라고 들었던 것을 그냥 지인들이다. 네.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예. 지인들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을 합니까? 예.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나 수사기관 이쪽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지 친구들이 내가 뭐 너를 내란죄로 고발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엮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녹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저는 좀 수사도 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한번 변론 제기를 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절차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곽종근 전 사령관 측은 일단은 민주당이 아니라 고교 동기였다. 그렇죠. 통화한 사람은 그리고 내란죄로 엮겠다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뭐 관련 정치 기사, 뭐 언론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곽정근 전 사령관이 내란죄로 네. 엮인다라는 어떤 협박을 했다라는 예. 국민의힘의 주장 얼마나 혹세무민하냐면 이게 이 비상계엄이 되고 해제된 다음에 예. 12월 4일 날 예. 곽정근 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발언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곽정근, 이진우 뭐 관련된 예. 사령관들을요 내란죄로 다 특정해서 내란 특검에 대한 상설 특검을 발의를 합니다. 예. 그 관련 보도가 다 나왔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예. 지금 보면
그 누구죠? 국방위원장 국민의힘의 예. 성일종. 네, 성일종 의원. 네. 예. 그분이 저번에 김현태 단장도 뭔가 오염이 됐다 민주당에 있어서. 김현태 707 단장. 예. 근데 한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김현태 단장이 본인들 부하들과 30명이 있는 텔레그램 통해서 누구를 체포해라, 치고 들어가라, 단전해라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 정말 헛된 희망이 거기까지 좋으나 네.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안 된다. 저는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707 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김현태 단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곽종근 사령관 특전 그 사령관의 부하로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 비상계엄 때 국회에 가장 먼저 들어간 계엄군이 707 특임부대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본인들에게 처음에 그 주어진 임무가 건물 확보뿐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인원을 빼놔라, 요원을 빼놔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국회 그 기능을 무력화했던 거 아니냐 헌법기관인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하려면은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본 것이 경내 헬기가 들어왔는데.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들이 영상으로 보여서 이거 정말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나중에 그 김현태 그 707 단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물 확보만 임무였기 때문에 헬기 세대가 다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 대가 왔을 때 그냥 24명이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그거는 보였어요. 이제 본인이 그 판단을 해서 바깥에 국민들이 있는데 예. 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은 본인 판단이었고 예.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케이블 타이로서 건물 자체를 봉쇄하면 되겠구나. 네. 또는 이제 봉쇄라는 것도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예. 봤을 때는 처음에 만약에 707 부대에게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는 임무를 줬다면 예. 707은 원래 그 임무가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임무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그런 임무를 줬다면 누구보다도 잘했을 사람이에요. 인원이든 요원이든 예. 다 끌어낼 수 있는 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 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제와는 별개로 예. 그런 끌어내라라든지 이런 임무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대로는, 이게 예. 그냥 단순 명료한 상식이에요.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증언은 여러 가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 약간의 틀림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인해버리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증거죠. 예. 김현태 단장이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당시에 그 707 요원들끼리 나눴던 그 톡방이 있잖아요.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아, 체포해. 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무슨 그게 질서유지입니까? 예. 이미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행동에 들어갔다. 네. 걸어가든 뛰어가든 체포하러 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자, 마은혁 후보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탄핵이 이제 실제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지금 하는 일은 예전에 그 3명을 가지고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안 하고 예, 이거는 예. 본인의 권한의 임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탄핵하는 건 좀 무리였죠. 네. 그런데 이미 이 만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헌재가 적시합니다. 네. 그러면 이 행위를 즉시하지 않으면 위헌이에요. 예. 그런데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즉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 넘게 어떤 네. 정무적 판단한다. 예, 예. 이거는 또 형법상의 범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헌법을 위반해 법률을 위반해 그런 공무원을 두는 게 대한민국 법치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민주당이 나를 설마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 탄핵하겠어? 예. 라고 버티는 것 같은데 탄핵시켜드려야죠. 예. 탄핵시켜 드려야죠. 그럼 탄핵이 곧 추진될 것 같네요. 아마 계속 버티면 예. 저는 탄핵이 가는 게 그게 원리 원칙에 맞는 것이고요. 네. 다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그 따지면 눈치를 이제 보는 시점이니까 예. 다음 주에 임명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다음 주쯤
그러긴 나오지 한데 않을까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기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예. 탄핵이 먼저 올 거고 예. 일단은 헌재에서는 만약 재판관이 간다 하더라도 네. 8대 0으로 가자. 그러니까 8명으로 가자라는 예. 어떤 기류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요? 뭐 말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탄핵의 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할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해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하고 또 이번에 최상목 대행까지 추진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은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를 참 고약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예, 예. 설마 하겠어?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감내하려고 해볼 테면 해봐 이건데 지금 이거는 그 상황과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명확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 알겠습니다. 강조해 대변인.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직신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직시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용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 선언을 할 때 예. 위헌 선언이 나와도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개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 국회에서 선출한 인물에 대해서 예. 임명해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예, 예. 그 시기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요? 예. 네, 왜냐하면은 제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이분이 국회에서 선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마은혁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은 뭐 국회 관행 뭐 추천한 사람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마은혁 후보자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뭐 인민노련에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법 연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상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채택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은혁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물론 이것은 법 외의 절차가 예, 예. 되어 있다겠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오후에 국정협의체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이콧해버리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형태로 민생을 외면하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재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다시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 요구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거부했잖아요. 네. 예. 일단 검찰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검찰 자체는 지금 뭐 재판 진행 중인 부분을 예, 헌재에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뭐 비판까지 할 생각은 그렇다면 예.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겁니까? 뭐 빨라질 수는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검찰이 제출하면 거기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시간들이 좀 축소가 됐으니까 예. 빨라지겠으나 예. 그냥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거의 맞물려서 나올 것 같아요. 맞물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예.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헌재 심판 부분을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자꾸 헌법재판소의 법 자체를 네. 자꾸 무슨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엿가락 늘리듯이 늘었다 줄였다 하는데 네. 헌재법은 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 기속하고요. 예. 그걸 직시로 하게 돼 있고요. 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은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그때 변론기일이 단 하루였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미룰 정도로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은 하루밖에 안 했다라는 건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는 예. 것이고 하루에 그 변론기일 종결하려고 했을 때 국회 측에서는 조금 더 증거를 제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기일 더 해달라고 했는데 예. 헌재에서 그것을 받지를 않으면서 결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측에서 헌재 통해서 이제 요청했던 자료들이 예. 저는
이게 지금 헌재가 구인 체제로 가기를 바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헌재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였단 말이에요. 6인 체제도 아니고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가장 다급한 상황인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제일 먼저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이 결심이 되었는데 예. 그러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회 측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미 결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다시 뭐 보내달라고 검찰에 예. 보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헌재가 그냥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예. 혹시라도 근데 또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9명이 네. 됐을 때 그 자료를 봐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구인 체제가 될 때까지 결론을 미루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번 주말쯤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2, 3일 전에 선고 날짜를 가리켜준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다음 주쯤에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헌재도 지금 대통령 심판과 맞물려서 한덕수 총리의 먼저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예. 하는 게 맞냐라는 예, 평의를 예. 거치고 있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원 청문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야당이 선관위를 감싸면서 현안 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네요. 무슨 그렇죠. 얘기예요? 지금 선관위에서 굉장히 이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 가족회사라고 예. 대외적으로 아주 그냥 공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리고 사무총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자 뭐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저는 뜨뜨미지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예. 그 이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 부정선거라는 프레임 이외에 그때 비상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보면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선관위가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를 않았었고 근데 23년 말에 감사원이 조금 들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 예,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국회에서 무언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뜨뜨미지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특히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분노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번에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직 사무총장 뭐 김세한 사무총장 말고 이번에 또 새로 증인으로 나온 2명의 사무총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 자식들도 이미 선관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퇴시키실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예, 결정할 예. 일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선관위는 본인들이 정말로 철밥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의 이 폭풍의 상황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에게 폭풍으로서 돌아올 수 있다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2030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그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평들이 있잖아요. 근데 2030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성이고 예. 과거의 인국공 사태라든지 조국 대표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는 데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남일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네. 야당이 선관위를 감싸면서 현안 질의 개최를 막았습니까? 뭘 감싸요. 혼내야죠. 예.
선관위가 이번에 저지른 이 부정 채용, 네. 이 백태는 정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요. 이 관련자들은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 예.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뭘 감싸는지 모르겠고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감쌌으면 좋겠나 싶을 정도로 예.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요. 근데 예. 이 민주당이 선관위에 대한 이런 그 뭐 상임위 개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일단은 좀 이렇게 막는 이유는 예. 국민의힘 자체가 아직도 앞서 얘기했던 헛된 희망을 못 버리고 있어요. 예. 이게 부실청으로 가야 되는데 네. 부정선거로 가요. 아. 또 부정선거로 이어서 나중에 또 이 탄핵 예. 심판하고 있는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 예. 아이고 이거를 선관위의 본질은 이 특혜 채용이라든지 부실 채용에 대해서 발본색을 하고 뭔가 상임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앞에서?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정선거 있어서는 음모론을 또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지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도부에서 벌써 부실 채용이 있었으니까 부정선거가 있지 않냐 예. 이런 주장을 벌써 권선동 대표가 했어요. 언급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예.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부실 채용은 정말 선관위를 해체한다는 수준으로 들여다봐서 예. 이건 완전히 개과천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민주당과 같은 의견. 2030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다는. 저도 예. 분노해요. 예. 예. 모두가 분노하죠. 모두가 사실. 분노하죠. 근데 예. 이런 거를 민주당이 뭐 이걸 감싼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 그런 오해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볼게요. 검찰과 비명계가 사실상 내통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파장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일이다라고는 했는데 비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에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나오고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지금 사실상 비명계들이 조금씩 흔들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겉으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로서 시작은 되었지만 저는 만약에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또 나온다면 예. 대법원이 남아있지만 민주당 내 비명계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면서도 이 매부쇼 나가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난 23년 9월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결표가 한 29명 정도가 민주당에서 이탈표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네. 그래서 뭐 수박을 색출하자. 그래서 명단 익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명단 같은 것이 막 온라인상에 돌고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저 아닙니다. 저는 뭐 기각 쪽에다가 표를 던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총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 본인을 흔들게 하는 세력이 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암약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에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을 흔들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달라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시기를 특정했잖아요. 본인은 23년 9월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었는데 6월경에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다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23년 6월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인물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층에서는 그 누구냐 23년 6월에 유력했던 당내 인물이 누구냐라는 예, 것에 예. 색출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아마 뭐 이번 주말 동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나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나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니에요. 예. 마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아니에요. 저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적으로 그쪽으로 표 던졌습니다라고 뭐 양심 고백 비슷하게 했었던 촌극들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계속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비명계에서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바둑으로 치면 진짜 최악의 악수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회동을 하면서 표리부동한 거 아니냐 통합은 거짓말 쇼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왜 그 발언을 했을까요? 실언이죠. 실언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실언이고 근데 일단 마음속에 서운함들을 끌어내서 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죠. 예. 본인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의원들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그러지? 당의 대표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하지? 예. 이런 생각들을 했을 법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다 하더라도 지금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잘 그러니까요. 계속 차곡차곡 만나고 있잖아요. 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될까? 그러니까 실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통합 포용 행보를 통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일련의 노력들이 예.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것은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진솔되게 해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말씀한 대로 그 이후에 뭐 언론에 이랬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다. 예. 다 지난 일인데 우리가 좀 더 크고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오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누구를 찍지는 않았으나 예. 그렇게 당시에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이 발언은 실언이었고 음. 통합 포용에 대한 행보들은 끊이지 않고 간다. 예. 송구하다. 아.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을 가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통합 포용에 대한 결과물들을 제시하겠다. 아. 이 정도 선에서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 있으면 예, 정치인이 예. 치유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 본인이 비명계를 끌어안게 하고 있는 행보, 그러면서 예. 지금 만났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23년 6월에 본인이 만났던 유력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잠시 정정의 말씀을 좀 잠시 뒤에 할게요.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정치 행보를 재개했잖아요. 네. 당내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강정희 대변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단은 이재명 때리기에 좀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기 전에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에 대해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좀 이번에 저는 실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 그 북콘서트에서 한 이야기가 대통령과 친하다고 그렇게 하시던 친윤 의원들이 말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본인이야말로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까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전당대회 이후부터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었지만 네.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되지 않나. 본인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당내 그 당원들에 대해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우는 것이 먼저지 이재명 대표의 공격에 주력하는 것은 예. 그 다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3부 인터뷰 김영진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잡아가는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김영진 의원 본인의 개인적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 개인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자, 정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전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